저도 다이소 화장품 정말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거지? 싶은 제품들도 있고 이 제품은 정말 추천드리기 좀 어렵겠다 싶은 제품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 화장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다 싶은 제품들만 모아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다이소 비추템은 총 5가지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부와 지갑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추천템은 식물원 병풀 클리어 홈 클렌저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180ml 용량에 가격은 5,000원 밖에 안 해서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또 이름부터 진정 성분인 병풀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순하면서 진정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름과 가성비에 의문이 드는 제품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성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이름과 다르게 병풀 성분 함량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이더라고요. 병풀잎 추출물은 5ppm, 병풀 뿌리 추출물은 0.5ppm, 병풀 추출물은 0.1ppm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5ppm이 어느 정도 함량이냐면 물 1톤에 성분 5g이 녹아있는 정도인 건데요. 0.000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양인 거죠. 게다가 병풀 추출물은 0.1ppm, 즉 0.00001%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폼 클렌징 자체가 원래 피부에 오래 머무르는 제품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름을 병풀 클리어라고 붙여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 그린통의 용기와 병풀이라는 이름의 마케팅에 구매할 가능성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마케팅보다는 성분표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정력이 엄청 좋다는 느낌도 사실 못 받았는데요. 성분표상 약산성 클렌저임을 감안해도 유분이나 노폐물이 시원하게 제거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자체에서 약간 약초 같은 특유의 냄새가 좀 나서 저처럼 향이 예민하신 분들은 거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킨케어 루틴에서 세안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세럼이나 좋은 크림을 발라도 세안이 제대로 안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노폐물이 남아있는 피부 위에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봤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이 제품은 세정력과 향도 살짝 아쉽고 진정 효과를 기대하는 건 더더욱 아닌 제품이에요. 요즘은 다이소에도 순하면서 세정력이 괜찮은 클렌저들이 꽤 많아서 저는 굳이 이 제품을 찾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추천 제품은 본셋 비타C 동결 건조 더블샷 앰플 키트인데요. 이 제품도 꽤 유명하죠. 앰플과 비타민C 캡슐이 따로 들어있는 독특한 구성이라서 SNS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던 제품이거든요. 품절된 곳이 많아서 저도 구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비타민C 캡슐을 직접 앰플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뭔가 엄청 고농축 느낌도 나고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게다가 이름도 더블샷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엄청 강하게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이런 방식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꽤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대만큼의 제품은 좀 아니더라고요. 이 비타C 앰플 키트는 비타민C 캡슐에 순수 비타민C가 3% 정도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 3%가 전체 앰플의 3%가 아닙니다. 앰플 안에 들어있는 캡슐 50mg의 3%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캡슐을 앰플에 넣어서 섞으면 실제 비타민C 농도는 0.015%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비타민C는 보통 최소 5%에서 10% 이상은 들어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0.3% 자체도 적은 농도인데 그걸 또 앰플에 희석해서 0.015%를 바르는 겁니다. 사실상 비타민C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제품에는 레티놀도 들어가 있는데요. 300IU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레티놀이 효과를 내려면 2500IU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민감성 피부라면 500IU 정도의 제품을 입문용으로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300IU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양이죠. 그리고 단순히 효과가 약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성분의 함량이 너무 아쉬운 제품인 거죠. 그리고 앰플 입구가 알루미늄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어서 열기가 쉽지 않은데요. 후기를 보니까 실제로 상처가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사용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의해서 개봉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실제 기능보다는 보여지는 느낌에 조금 더 집중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독특한 형태의 제품이 궁금해서 한 번쯤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비타민C 효과를 제대로 봐야겠다라는 기준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만족감은 좀 떨어지는 제품이기에 비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비추하는 다이소 제품은 VT PDRN 광채 선 에센스예요. VT 하면 리들샷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기도 했고 그 제품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믿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름에 PDRN까지 붙어 있잖아요. PDRN이 원래 니쥬란 같은 시술에도 쓰이는 유명한 성분이다 보니까 제품 이름만 보고 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일단 PDRN은 성분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큰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서 피부에 흡수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직접 피부 속에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이걸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니쥬라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는 거죠. 또 성분표를 보시면 호모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 시림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유기자차 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바른 후에 눈 시림이 느껴져서 결국 다 닦아냈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PDRN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피부 진정이나 피부 컨디션이 개선되는 느낌을 기대하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성분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저는 사용감도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름에도 화잘먹 선 에센스다 보니까 되게 촉촉하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느낌을 기대했었는데 막상 발라보면 잘 흡수되지도 않는 것 같고 미끌미끌한 느낌이 피부 위에 좀 오래 남더라고요. 얼굴에 기름이 좀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래서 여성분들 화장 전에 바르면 이름과 다르게 오히려 메이크업이 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크림은 매일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불편하면 결국 손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특히 산뜻한 선 에센스 느낌을 기대하고 구매하셨다면 만족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이름만 보면 굉장히 고급 기능성 선크림처럼 느껴지는데요.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분이나 사용감이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었어요. 다음 제품은 과일나라 데일리 앤 마이 패밀리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무기자차 선크림인데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서 반사시키는 방식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순한 느낌 때문에 민감성 피부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다만 무기자차는 특성상 백탁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 백탁이 조금 심한 편이었어요. 대부분 백탁이 좀 있는 다른 제품들은 처음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얗게 뜨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백탁 현상이 완화되는데요. 이 제품은 바른 후에 시간이 꽤 지나도 계속 하얗게 백탁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림성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제가 직접 발라봤을 때는 굉장히 뻑뻑하게 발리는 느낌이 좀 강했고 피부에 얇게 착 밀착되는 느낌보다는 겉에서 좀 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제품을 바르고 나면 손에 하얗게 끼는 느낌도 꽤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물로 바로 씻어도 잘 안 지워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옷깃이나 가방 같은 데에도 선크림이 좀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 이름이 패밀리 선크림이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선크림인데 이런 제형은 아이들한테 바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선크림 바르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뻑뻑하고 백탁까지 좀 심하면 더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패밀리 선크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온 가족이 편하게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선크림은 잔여물이 피부에 남으면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만큼 제대로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지우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세안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클렌징 오일로 지웠는데도 선크림 잔여물이 얼굴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웬만한 선크림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지워진다면 그만큼 제형이 두껍고 밀착력이 강하다는 건데요.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되는데 매일 이걸 지우려고 클렌징을 강하게 하다 보면 피부 자극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기도 조금 불편한데 지우기도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 제품이 SPF 50에 PA4+로 자외선 차단 지수 자체는 높은 편인데요. 근데 요즘은 SPF 50에 PA4+면서 발림성도 가볍고 백탁도 없는 제품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뻑뻑한 사용감이랑 심한 백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제품을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추하는 다이소 제품은 메디필 아이스크림 모델링 팩입니다. 모델링 팩은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요. 보통 관리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두껍게 올려놓고 진정시키거나 열감을 내려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피부과 관리 느낌 내고 싶다, 진정 관리 해보고 싶다 해서 모델링 팩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모델링 팩은 얼굴에 밀착되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고 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촉촉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쫀쫀하게 잘 굳는지, 얼굴에 밀착이 잘 되는지, 그리고 한 번에 깔끔하게 떼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모델링 팩은 모공, 쿨링, 미백, 보습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쿨링 진정팩을 사용해 봤는데 직접 써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잘 굳지 않는 점이었어요. 원래 모델링 팩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고무처럼 굳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피부에 잘 흡수되고 성분의 효과도 제대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얼굴에 바르고 기다려도 굳지 않고 계속 뚝뚝 좀 흘러내렸습니다. 눈 위로 흘러내리고 아래로 흘러내리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다시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제품이 아예 장점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보통 모델링 팩들은 가루 타입이라서 직접 물과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제품은 크림 타입이라서 따로 물을 섞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얼굴에 열감이 내려가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완전히 굳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체감상 반나절은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굳는 동안 흘러내리는 거를 계속 수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작 쿨링감을 느낄 여유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편하게 집에서 관리받는 느낌을 기대하고 쓰기에는 조금 피로감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소 비추템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다이소에도 좋은 제품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다이소 추천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품들 여전히 잘 쓰고 있거든요. 다만 요즘 다이소 화장품들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름이나 성분만 보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 발랐는데 정작 효과는 없고 피부만 자극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실망을 하시는 거죠. 저렴하다고 무조건 이득인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사셔야 진짜 가성비인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다이소 화장품들을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신 다이소 화장품 중에서 이건 진짜 별로였다, 반대로 이건 진짜 괜찮았다 싶은 제품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소 제품을 무작정 사용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